예, 그래서 티도 실기압에서 그림 가는 실린더에 기체 X2 1g이 들어있는 것을, 그리고 나는 가해 실린더에 기체 X4 Y2 12g을 첨가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X2의 분자량은 2이고 X2와 X4 Y2는 서로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일단은 봅시다. 그냥 뭐 반응하지 않는 걸 기본으로 하니까 일단 가에서는 얘는 일단 X2가 그냥 들어있는 거고요. 그게 1g 들어있고 이게 2V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를 좀 찾아봅시다. X의 원자량이나 이런 걸 주고 있지는 않는데 X2의 분자량을 아예 통째로 줬네. 아, 그치? 자, 그러면 X2의 분자량을 줬으니까 얘는 지금 몇 몰이야? 2분의 1몰 이렇게 되겠죠? X2의 분자량 2라고 줬으니까. 그쵸? 분자량 분의 질량 이렇게 해주면 2분의 1몰이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분의 1몰이면 문제 조건이 T도시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4리터라고 얘기했으니까 2분의 1몰인 얘는 12리터가 되겠네요. 그럼 V값이 이렇게 6인 것도 구할 수 있겠죠. 그치?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게 가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나 조건 같은 경우는 X2는 아까랑 똑같이 있을 거예요. 1g이고 2분의 1몰이고 이렇게 똑같이 있을 건데 내가 여기다가 X4Y2를 12g 넣어줬는데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부피가 3.5V리터가 돼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V가 6인 걸 구했으니까 이건 몇 리터입니까? 굳이 구하려면 21리터 정도 되는 것 같네요. 3.5 곱하기 6이니까. 그치? 근데 3.5 곱하기 6이라서 21리터 이렇게 잡았으니까 얘는 결국 사실 21리터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여기는 기체가 총 몇 몰이라는 얘기예요? 응? 몇이야? 8분의 7몰. 그치? 8분의 7몰이어야 되는 거겠지. 왜? 24리터가 1몰이니까 뭐 비례식을 하든 하시면 되잖아요. 24리터가 1몰이면 21리터면 몇 몰 이렇게 되니까 8분의 7몰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얘가 2분의 1몰이면 결국 전체가 8분의 7몰이어야 되는데 그럼 얘는 이제 몇이냐? 8분의 4, 8분의 3몰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X4I2가 12g이고 얘가 8분의 3몰 이렇게 잡히게 될 거고 그러면 X2의 분자량이 2였기 때문에 X의 원자량은 1인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X의 원자량이 1인데 자, 얘 봅시다. X4I2가 8분의 3몰인데 12g이었으니까 얘 분자량 그러니까 즉 1몰일 때 질량을 구하면 그건 24g이 되겠네요. 그쵸?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 거기도 하고 24 아닌데? 그렇죠. 32g. 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이렇게 했을 때 32g 구해주면 될 거고 그럼 얘 분자량이 나왔으니까 그때 x가 4개 들어있으니까 x4 그러면 y의 원자량까지도 구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치? x 4개의 질량이 4니까 거기다가 y 2개 해서 합친 게 32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28 그러면 y의 원자량은 14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얼추 다 구했을 것 같은 느낌인데 y2 v리터의 질량은 이제 구하면 되겠죠. y의 원자량까지 다 구했으니까. 그래서 y2 v리터면 v리터가 이제 6리터고 6리터면 4분의 1몰이니까 y2가 28이 분자량인데 4분의 1몰이면 7g이겠네요. 따라오죠? 안 되는 거 있으면 뭐 표정으로 표현을 하든 어떻게든 표현을 해서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나에서 전체 원자수분의 y 원자수 값도 이제 뭐 크게 어렵지 않게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치? 여기 전체 원자수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얘는 2분의 1 곱하기 2 여기에 들어있는 원자수는 2분의 1 곱하기 2 해주면 되겠고 여기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는 8분의 3 곱하기 6개씩 들어있으니까 곱하기 6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 더하기 요게 전체 원자수가 될 겁니다. 2분의 1 곱하기 2 더하기 8분의 3 곱하기 6 분의 거기에 들어있는 y 원자수라고 했으니까 y 원자수는 요것만 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y 원자수는 얘는 전체가 8분의 3인데 그 안에 y는 2개씩 들어있는 거니까 8분의 3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거죠. y수를 구할 때.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17번 해결, 38쪽에 17번이 이제 해결이 된다. 됐죠? 그리고 요거 실력 업 요거는 일단 뭐 차차 합시다. 오늘 뭐 뒤에가 더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뒤로 갑시다. 50쪽부터 여기 질문. 일단은 중요한 거 먼저 얘기를 해보면 10번은 무조건 풀 겁니다. 오늘 우리가 10번을 풀어야 되는데 10번 앞으로 질문 혹시 있으면 하나 해보시겠어요? 9번이요? 8번이요? 9번하고 8번 중에 좀 더 적합한 걸 하나 해볼게요. 8번 아주 좋아요. 8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8번하고 10번을 한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뭐 9번 뭐 이런 건 더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시간상 왜 이렇게 촉박한지 모르겠는데. 자, 8번 보시면요. EC2H4O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AO2 그 다음에 BCO2 BH2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뭐 다른 건 안 주어져 있는데 일단 개수는 먼저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개수부터 일단 간단하게 구해 봅시다. 자, 개수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기 탄소 2개니까 저기 탄소 4개니까 B가 4개구만 뭐. 이렇게 바로 때려주면 되죠. 그치? 반응물의 탄소는 어차피 이 A가 영향을 주는 개수가 아니니까 그냥 탄소 4개. 그럼 얘 4개가 돼야 되니까 여기 그냥 4 때려 박으면 되겠고요. 그러면 얘도 B니까 똑같이 4가 나와야 되겠고 뭐 실제로 저기도 수소가 8개네요. 여기도 수소 8개 만들어주는 거겠고 그 다음에 여기 산소 8개 산소 4개 합쳐서 산소 12개가 생성물에 있는 산소 개수고요. 그럼 얘가 산소 2개 가져가니까 여기 5 뭐 개수 구하는 걸 못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죠? 개수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아무튼 못하지 않겠지. 그 다음에 개수는 이렇게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1몰의 C2H4O가 완전 연소하면 2몰의 H2O가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무슨 질문입니까 이게? 아무튼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지난주에 뭐 하기로 했어? 화학반응식 문제 풀 때는 항상 요 밑에다가 이렇게 몰수를 적는 거잖아. 얘가 지금 1몰 있대. 얘가 완전 연소하면 얘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얘가 1몰 이렇게 잡고 시작하는 거겠지. 근데 밑에다가 항상 이렇게 몰수를 적는 겁니다. 우린. 그래서 C2H4O가 1몰이 완전 연소하면 얘야. 근데 이 완전 연소는 당연히 조건이 뭐냐면 탄소는 충분히 많이 줬겠지 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충분히 많이 줬다는 그냥 얘는 무한대라고 생각하고 풀면 됩니다. 아예 그냥 산소의 개수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그러면 이 중에 한계 반응물은 당연히 얘가 될 거고 뭐 산소는 신경 쓰면 안 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니까. 완전 연소라는 것 자체가 얘가 다 탔을 때니까. 그럼 얘는 1몰이 반응에 참여할 거고 그럼 여기서 2대, 5대, 4대, 4 이렇게 B가 성립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빼기 2분의 5가 되겠고요. 얘는 더하기 2, 얘도 더하기 2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0, 얘는 그냥 무한대겠지. 2, 2.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다. 항상 이렇게 식을 완성시킨다. 그리고 여기에는 항상 뭐? 몰. 모두 다 기체일 때 한해서 부피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 단 질량으로 이런 식을 세우는 건 절대 안 된다. 이걸 꼭 기억하자라고 했었던 거죠. 이걸 꼭 명심하자 했었던 거니까. 그러면 그럼 여기서 이제 뭐겠어요? 1몰의 C2H4O가 완전 연소하면 2몰의 H2O가 만들어지는 거 맞네요. 그렇지? 그 다음 이번에는 0.5몰의 C2H4O가 완전 연소하면 전체 생성물의 질량은 51이다. 이것도 한번 가봅시다. 이번에는 어차피 O2는 걔도 무한대일 건데 C2H4O가 0.5몰이래. 그럼 얘도 이게 다 쓰였어 하니까 0.5 이렇게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 얘는 뭐 빼기 2분의 5 곱하기 0.5인데 얘는 어차피 중요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뭐 안 적어도 되고.
그 다음에 얘가 1.0, 얘가 1.0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그치? 참고로 저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이 이유가 뭐야? 반응물은 사라지는 애들이고 생성물은 만들어지는 애들이라서 부호 반대로 하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얘는 0이 될 거고 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한대가 돼. 어차피 우린 이쪽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결과적으로 생성물은 얘 1.0몰, 그러니까 1몰과 얘 1몰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CO2 1몰의 질량은 44g이죠? 왜? CO2의 분자량이 44니까. 그리고 H2O 1몰의 분량은 뭐예요? 분자량, 질량은 18g. 왜? H2O의 분자량이 18이니까. 그러면 생성물의 총 질량은 이 둘을 더해서 52g이 되겠다. 62인가요? 62g이 되겠다. 예. 계산 이슈가 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어떻게든 이 식을 완성하면 된다라는 얘기야. 보통 얘가 뭐 다른 질량으로 주어져 있으면 그 질량을 어떻게 해서든 몰수로 바꿔서 이렇게 그냥 풀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문제들은 다 비슷합니다. 양적 관계 문제들은 다 비슷해. 만약에 앞에 5번 같은 문제에서도 5번에 니은에 주어져 있는 C3H8 22g 요걸로 이제 식을 세운다고 치면 몰수로 바꿔서 44분의 22 0.5몰 이렇게 바꿔서 식에다 대입해서 어떻게든 아무튼 이렇게 식을 완성한다. 그렇지? 그게 이제 목적이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문제들을 하나 찝어서 먼저 설명을 하고자 했냐면 이제 10번은 여기서 한 단계 더 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 10번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흔히 얘기하는 실전 문제에 가까운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실전 문제, 제가 보통 얘기하는 실전 문제는 수능에 나오는 문제, 이런 게 이제 실전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좀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봅시다. A 더하기 B가 AC가 되는 이런 식의 문제예요. 10번, 그치? 지금 50 이쪽에 10번. 아마 대부분 52쪽 맞지? 대부분 이거는 질문일 거라고 생각을 해. 푼 사람. 대부분 이게 질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일단 가장 원초적인 접근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푸는 방법 자체에 좀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표는 Xg의 B가 들어있는 이니까 B의 질량인 B가 Xg 있다라는 사실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이 양적 관계 문제는 밑에다가 식을 적어서 풀 겁니다. 근데 식을 적으려면 뭘로 바꿔야 되지? 그런데 지금 뭐야? 준 건 질량인데 그걸 뭘로 바꿔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 그치? 분자량 내지는 이제 화학식량이 필요해지는 거잖아. 그런데 화학식량이 문제에서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여러분들 수학에서 이런 게 생기면 이걸 뭐 해? 어떻게 해? 미지수로 놓겠죠. 우리가 꼭 필요한 값인데 안 주어져 있어.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돼? 미지수로 놓으면 되잖아. 딱 정확하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우리가 꼭 필요한 값이 B의 분자량인데 그게 안 주어져 있으니까 B의 분자량을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그냥 원소교 그대로 달아서 많이 씁니다. B 이렇게 많이 쓰니까 이렇게 잡으면서 식을 진행을 하는 거지. 이게 가장 원초적인 문제풀이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얘가 B분의 X몰 이렇게 몰수가 잡히게 되는 거잖아. 몰수로 잡아둘 수 있게 되잖아. 일단 얘가 가장 원초적인 접근 방법이라서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식을 세우는 게 가능해져. 왜? 자, 실험 가에서 B가 B분의 X몰 있게 되면요 A는 1.6 빼기 B분의 X몰 있게 됩니다. 맞아요? 그치? 왜? 반응 전 기체의 총량이 1.6몰이라고 했잖아. 반응 전에는 C가 전혀 안 만들어졌고 A랑 B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반응 전에는 A의 몰수와 B의 몰수를 더하면 1.6이어야 돼 라고 적혀 있는 거라고 지금 문제표에. 그쵸? 그래서 반응물의 합은 1.6몰일 거고 그 중에서 우리가 B가 Xg이니까 분자량 B 갖다가 분자량분의 질량 B분의 X몰 잡은 순간 이쪽은 1.6 빼기 B분의 X몰 이렇게 몰수를 잡을 수가 있다고.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자, 이 둘 중에 자, 우리 요거 단계가 뭐예요? 처음 뭐 찾아야 돼? 한계 반응물 찾아야 되지. 자, 한계 반응물이 누군지는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반응 후에 남은 기체가 B랑 C라고 적혀 있죠. 그럼 다 사라진 건 누구야? A가 다 사라졌으니까 한계 반응물이 누구야? A가 한계 반응물인 거죠. A가 다 사라진 거잖아. 그러면 다 사라진 게 A니까 얘가 빼기 1.6 빼기 B분의 X만큼 사라지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빼기 A분의 B에 1.6 빼기 B분의 X만큼이면 되겠고요. 얘는 더하기 1.6 빼기 B분의 X만큼이면 될 겁니다. 그래야 A 대 B 대 A, B가 성립할 거 아니야. 그치? 우리 여기서 개수비가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둘째 줄에서. 그쵸?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0이 될 거고요. 얘는 B분의 X 빼기 A분의 B 1.6 빼기 B분의 X, 그리고 얘는 1.6 빼기 B분의 X 이렇게 잡힐 거예요. 식이 되게 더러워 보이잖아? 근데 이거 생각보다 더러운 식은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이거 B분의 X라고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좀 더러워 보일 수 있는데, 저 B분의 X는 어차피 우리 분리해서 구하지 않을 거예요. B분의 X 자체가 하나의 기호인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걸 뭐 라지 X 이런 걸로 치환해서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식이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긴 게 좀 복잡해서 그렇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우리가 쓰라고 알려준 게 뭐야? 반응 후 전체 기체의 양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우린 그걸 써야만 하고, 그럼 반응 후 전체 기체의 양은 이걸 다 더한 거니까 이게 0.8이야 라고 정보를 준 거네. 그럼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건 이걸 어느 정도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걸 정리한다고 답은 안 나와요. 왜냐면 딱 봐도 미지수가 B분의 X를 하나의 미지수라고 놔도 하나, 둘, 셋, 세 개의 미지수가 있는 거다 마찬가지잖아. 그리고 그 생각을 못하면 B분의 X를 하나의 미지수가 아니라 두 개로 생각하면 결국 미지수가 네 개인 상태에서 식이 하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못 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정리한다 보다는 식을 최소한 하나는 더 찾아야 될 것 같으니까 딴 걸 하나 더 써보자 일단. 그렇게 접근하는 게 더 낫겠고, 아니면 그냥 일단 이거 정리한 다음에 답이 안 나오네? 그럼 딴 데서 또 찾아보자. 이렇게 해도 되겠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면 되겠고, 그럼 나한테 가봤자 의미 없겠죠. 왜? 나는 옆에가 비어있잖아. 그러면 한 번에 다한테 가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한테 가요. 자, 다한테 가서 똑같이 이번에는 어차피 다에서도 B는 B분의 X몰로 똑같이 있는데 이번엔 반응 전에 총 몰수가 2.4로 바뀌었으니까 얘가 2.4 빼기 B분의 X몰 여기서 시작하게 되죠. A의 양이 달라지지. 그리고 이번에는 또 어떤 차이가 생겨요? 한계 반응물이 B지. 반응 후 남아있는 게 A랑 C만 남아있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B가 한계 반응물이네. 여기 빼기 B분의 X 이렇게 적으면서 시작할 수 있죠. 그럼 이번엔 어떻게 되냐면 얘는 빼기 B분의 AX가 되겠고요. 그리고 얘랑 똑같아. 얘도 더하기 B분의 AX가 되거든. 벌써 뭐 감이 오실 분들은 왔겠지만 얘는 0이 되고요. 얘가 뭐 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 2.4 빼기 B분의 X 빼기 B분의 AX. 복잡해 보이긴 하지. 그리고 요거 내리면 B분의 AX.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라고? 반응 후 전체 기체의 양. 이거 더하기 이거를 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1.2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랑 이게 없어질 거잖아.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그냥 2.4 빼기 B분의 X가 1.2란 소리가 돼. 그래서 우린 B분의 X가 1.2라는 사실을 그냥 바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그냥 이 B분의 X를 하나처럼 써주면 돼요. 그냥 B분의 X가 1.2다. 왜? 그걸 이제 여기다 대입하면 풀릴 테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B는 2A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이제 그냥 대입하고 정리하는 과정이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수학에서 저 식을 마주쳤어요.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마주친 식이 B는 2A야.
그러면 저것만 보고 원래 A가 몇이고 B가 몇인지 특정할 수 있어, 없어? 원래는 없는 거죠. 근데 자, 지금 이건 화학이고 그리고 A랑 B가 뭔지를 확인을 해보면 A랑 B는 지금 개수입니다. 자, 개수는 어떤 조건을 갖고 있었냐면 자연수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개수는 무조건 자연수여야 돼. 그리고 개수가 2, 4, 2, 3, 6, 3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린 이렇게 적을 필요가 없지. 항상 어떻게 하면 되니까? 약분해서 적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식만 보고도 어차피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A가 1이고 B가 2겠지 뭐 하고 끝낼 수 있어. A랑 B는 개수니까. 개수란 조건이 있는 거니까. 그 자체가 식이 되는 거죠. A, 저 둘이 개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A가 1이고 B가 2네. 그럼 얘는 A 더하기 2B가 C가 되는 형태의 반응식이겠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제 식을 완성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Bxg이 몇 몰인지까지도 다 구했으니까, 그게 1.2몰이는 것까지 다 구했으니까, 그러면 뭐 문제 푼 데 필요한 조건을 다 구한 거겠지. 그래서 자, 일단 이 문제에서 시사하는 바가 뭐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풀었어.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안 푸는 게 더 편해. 근데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얘기는 일단 차차 하더라도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분자량을 미지수로 잡는 게 정말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보통 문제에서 주어지는 미지수는 분자량이 아닌 쪽에 미지수를 줄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지금 얘처럼 B의 질량 이런 걸 미지수로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A의 몰수 이런 걸 미지수로 주기도 하고, 문제마다 X 같은 걸 어디다가 빵꾸를 하나 알아서 뚫어 놓을 거야.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그 풀기 위해서 잡아야 되는 미지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건 보통 분자량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분자량을 미지수로 잡으면서 식을 세우면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래서 그냥 분자량을 미지수로 잡으면 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냐, 이렇게 주어진 질량을 몰수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언제 쓰고 언제 안 써야 될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질량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되니까 그땐 분자량을 미지수로 쓰겠죠.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것들이 부피야. 그러면 우리는 분자량을 미지수로 잡을 필요가 굳이 없지. 왜냐면 부피는 부피 그대로 식을 전개할 수 있잖아요. 다 기체라는 가정 안에서는. 아니면 문제에서 애초에 준 게 몰수야. 그러면 더더욱이나 분자량을 미지수로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몰수 그대로 놓고 식 전개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들은 근데 이렇게 질량을 미지수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어렵게 풀게 될 테니까. 문제가 조금이라도 더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제 문제에서 질량을 준다 하면 분자량을 미지수로 잡는다, 이렇게 바로 이어주면 되는 형태가 대부분이라고. 그렇긴 한데, 근데 지금 이 문제 풀면서 우리 결론적으로 뭐였어? B분의 X를 구하면 되는 거였지 B나 X가 각각 몇이었는지는 구할 필요가 딱히 없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 문제들이 대부분 이런데, B가 Xg이 있을 때 B의 분자량을 B라고 잡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예 편하게 B의 Xg을 N몰 이렇게 잡아버리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B분의 X들이 전부 그냥 N으로 바뀝니다. 사실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거든? 근데 보기 편해지잖아. 실제로 식이 보기만 편하게 생겨도 훨씬 잘 풀려요, 원래.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잡는 걸 요즘 많이 해. 이렇게 어떤 물질이 몇 그램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그걸 이렇게 N몰 잡아버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호 아무거나 잡으면 됩니다. 그냥 어떤 숫자 하나로 특정해버리지만 않으면 돼. 1몰 이렇게 잡는 건 안 돼. 2몰 이렇게 잡는 건 안 돼. 어떤 그냥 미지수 아무거나 원하는 걸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좋아.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돌고 돌았지만 우리는 뭐 그냥 이 식을 완성한다가 이런 문제 풀이 전략의 전부인 거예요. 결국 이 식을 완성을 해야, 이렇게 적는 걸 완성을 해야 거기서 뭘 하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제도 결국 반응 후 전체 기체의 양이라고 하는 조건을 쓰기 위해서는 이 식을 완성했어야만 하는 거잖아. 그래야 여기 더해서 반응 후 전체 기체의 양이 몇인지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화원이 대부분 요 양적 관계 파트가 대부분 그런데 얘가 지금 우리 수능 기준으로도 가장 어려운 킬러가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요 문제부터 그 수능에 나올 킬러까지도 풀이 전략 자체는 똑같습니다. 결국 이 식을 완성을 하고 그래서 이 식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식들을 뽑아내고 그 식들을 연립해서 연립방정식으로 답을 구한다. 전략은 다 똑같아. 단지 그 과정을 얼마나 어렵게,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었느냐의 차이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10번은 잘 정리해두고 잘 연습했으면 좋겠어. 맞으신 분들이 있다면 뭐 대단한 거고.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뭐 틀렸거나 질문일 확률이 높은 걸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10번은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상 한두 문제 정도는 더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또 질문 받을게요. 11, 12, 13. 여기는 근데 지금 우리 남은 시간 동안 한두 문제를 받을 수가 없을 문제들이니까 요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10번을 푼 걸 토대로 한번 도전해 보는 걸로 해봅시다. 다음 주에도 할 수 있으니까. 원래 다음 주까지 바로 기출픽 숙제를 내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책이 없는 상태인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일단 기출픽을 다 들고 오는 걸로 합시다. 숙제가 따로 있진 않고 기출픽을 들고 나타나는 거. 그럼 안 들고 오면 숙제를 안 한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딱 그거 완자도 사실 정리해서 다 나타나야 되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래서 11번, 12번 말고 그러니까 몰롱도 농도 쪽에서 질문 있으면 좀 해보실래요? 농도 쪽 문제를 좀 풀어드리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서. 원래는 숙제가 아니었지만 뭐 다들 질문에 소극적이니까 그냥 바로 55쪽에 3번 좀 같이 볼까 해요. 결국은 농도 문제에 대해서 그냥 뭔가 전체적인 풀이 전략이라던가 전체적으로 그냥 가장 많은 걸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거 형태인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그냥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55쪽에 3번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자, 이 55쪽에 3번은 풀이 전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뇌가 좀 편한 대신에 계산이 복잡해지는 형태와 그냥 뇌를 조금만 써서 계산을 굉장히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있는데 일단 그냥 무지성으로 한번 푸는 식으로 접근을 해봅시다. 자,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몰농도와 몰랄농도를 얘기하면 안 되죠. 몰농동? 자, 몰농도와 퍼센트 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가 결국 얘는 부피분의 몰수라는 거랑 그 다음 얘는 질량분의 질량 곱하기 100이라는 거. 그쵸? 어차피 분모인 용액이고 분자인 질량이에요. 그래서 분모인 용액 그치? 분모인 용액이고 분자인은 질량이니까 아니 뭐라는 거야? 용질이니까 그때 질량분의 질량이냐 부피분의 몰수냐 그냥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다야. 실제로 여기다가 밀도에 대한 정보까지 그러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거 정도까지 외에는 이런 유의 문제를 푸는데 쓰이는 게 아예 없습니다. 몰농도는 그냥 진짜 이걸로만 다 풀면 돼. 이걸로 그냥 어떻게든 잘 이어가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쓰는 식이 저게 다라는 거죠. 그럼 3번을 한번 접근을 해볼게. 그냥 아예 처음부터 무지성으로 그냥 하면요. 시판되는 진한 염산이 위에 있는 건데 그걸 피펫으로 x 밀리리터 취한대. 자, 그럼 이게 뭔지 그냥 차례대로 알아라는 거야. 내가 제일 처음에 취한 게 용액의 부피인데 그 용액 부피가 x 밀리리터래. 이렇게 그냥 접근하는 거죠. 그럼 내가 취한 게 x 밀리리터인데 근데 그 취한 용액이 뭘로 되어 있어요? 퍼센트 농도가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자 퍼센트 농도는 질량분의 질량이니까 아무튼 질량 정보가 필요하지. 내가 지금 가진 정보는 뭐밖에 없고 부피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걸 용액, 질량 이렇게 질량 정보로 바꿔야 돼. 그치? 그래야 퍼센트 농도를 이용한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부피를 질량 정보로 바꿀 거야. 뭐 이용하면 돼요? 밀도를 이용해야 되겠지. 밀도는 뭐분의 뭐니까?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근데 거기 밀도가 몇이라고 되어 있어? 1.25라고 되어 있네. 그리고 부피가 x. 그러면 그 중에서 용액 질량
이렇게 되니까 질량은 몇인 거야? 1.25x g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용액 질량이 1.25x g인 걸 알았어. 그럼 우린 여기서부터 뭘 구해낼 수 있겠어? 용질 질량을 구해낼 수 있겠지. 왜? 퍼센트 농도라는 것 자체가 용액 질량분의 용질 질량이니까. 용액 질량을 알아내면 용질 질량을 알아낼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용질 질량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것도 퍼센트 농도식에다가 대입을 해봐. 용액 질량이 1.25x고요. 분의 용질 질량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몰농도 아니 퍼센트 농도인 36.5%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시판되는 염산이 36.5%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넘기면 뭐야? 1.25x 곱하기 0.365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용질 질량이 이렇게 된다. 동의하시죠?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결국 도착해야 되는 도착지가 몰농도잖아. 1몰농도짜리 HCl 500ml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뭐야? 몰농도는 부피와 몰수 정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과정인 나로 가보면 그래서 이걸 50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었어 라고 하는 순간 이제부터 용액의 부피는 몇인 거냐? 500ml인 겁니다. 아까 Xml였던 건 아예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부피 플라스크에 옮겨 담는 순간부턴 그냥 이 새로운 용액의 부피는 무조건 500ml, 즉 0.5L인 거예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과정이야, 보통. 그래서 이 부피 플라스크에 옮겨 담는다라는 과정, 그 전까지는 원래 용액의 부피를 이용해주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 부피 플라스크에 담는 순간부터는 이제 그 부피 플라스크의 용액 부피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부피 플라스크라는 것 자체가 넣은 다음에 그 남은 거 다 물로 채워가지고 그 부피 플라스크의 부피만큼을 맞춰주기 위한 게 용도니까. 애초에 그 용도대로 쓸 거 아니야. 용도대로 쓰려고 집어넣겠지. 부피 플라스크에 집어넣는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우린 들어간 순간 그 부피 플라스크의 부피만큼이 용액이 부피가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용질은 어떻게 돼? 내가 이걸 넣어준 다음에 물을 채우는 거니까 용질은 아까랑 똑같이 이대로가 들어있어요. 용질 질량 이만큼이 들어가. 근데 문제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용질 질량이 아니야. 부피야 몰수야 몰수. 그치? 몰농도에는 용질 몰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것만 용질 몰수로 바꿔주면 되는 거네? 그럼 분자량으로 나누면 되는데 분자량 몇이라고 되어 있어? 36.5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얘는 용질 몰수가 어떻게 돼? 36.5 분의 1.25x 곱하기 0.365 이렇게 돼. 그러면 우린 최종적으로 몰농도가 어떻게 돼? 용액 부피 분의 용질 몰수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그게 몇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1. 풀면 답. 플러스 x를 구하면 됩니다. 자, 이게 일단 가장 무지성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그냥 앞에서부터 그대로 따라가는 거지. 사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딱 봐도 계산이 너무 무식하잖아. 너무 힘들어. 좀 그래. 그렇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냐? 거꾸로 가는 거지. 우리가 분명히 36.5%짜리를 이용해서 1몰짜리 수용액을 만드는 거긴 한데 근데 이제 역추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애초에 우리가 1몰짜리 HCl 500ml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과한테서 원인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훨씬 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봐봐. 결과적으로 1몰 농도의 HCl 수용액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부피가 몇이라고 했냐면 용액 부피가 0.5L라고 했으니까 이 얘기는 무슨 소리? 용질 몰수가 0.5몰이어야 된다는 소리. 그치? 그래야 0.5분의 0.5 해서 1이 나올 거 아니야. 맞아? 이것도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저거니까 그냥 저기에다 대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용질 몰수는 뭐 처음에 시판되는 수용액에 그대로 들어있었던 용질 몰수일 거야. 그치?
그러면 원래 용질 몰수가 저거니까 결국 이 용질의 질량 정보로 바꿔야 돼. 왜 용질의 질량 정보로 바꿔야 되겠어? 퍼센트 농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몰농도 얘기를 하다가 퍼센트 농도 얘기로 넘어가야 되니까 용질의 질량 정보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질량 정보는 어떻게 되겠어요? 0.5 곱하기 36.5가 됩니다. 그쵸? 왜? 몰수에다가 분자량 곱해주면 질량이 되겠지. 분자량이 36.5잖아. 자, 그리고 내가 이만큼을 얻기 위한 용액 질량은 어떻게 되겠어? 얘도 마찬가지잖아. 용액 질량분의 0.5 곱하기 36.5 곱하기 100이 뭐가 나오니까 36.5% 용도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용액 질량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50이 되겠네요. 옷이 맞지 않아? 그러네요. 그치? 이거 지워지니까. 맞지? 그래서 용액 질량 50 이렇게 나오고 나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만 구하면 돼요? 우리는 용액 부피 X 이것만 구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부피분의 질량은 밀도. 그러니까 해야 되는 계산 과정 자체가 훨씬 편하다. 거꾸로 오는 게. 그러니까 미지수가 껴있으면 그 미지수로부터 멀리서부터 출발해서 가는 게, 추적하는 게 훨씬 편하다. 그건 당연히 그렇잖아요. 대신에 개인적으로 이쪽으로 오는 게 좀 더 뭔가 머리를 써야 되는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계산 자체는 훨씬 편해지는 대신에 머리를 좀 쓰면 되는 거지. 반대로 저는 이거저거 다 생각하기 싫어하면 무조건 그냥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쫓아만 가세요. 식이 복잡해지든 자시든 그냥 무조건 쫓아간 다음에 계산만 그냥 고생하시면 되잖아요. 약간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야. 그냥 아예 풀이 방법 자체가 익숙하지 않을 땐 그냥 무조건 쫓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푸는 게 좀 익숙해진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편하게 풀까를 고민해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하니까. 시간 내에 풀어야 되니까. 아무튼 시간상 한 문제 더 풀려면 풀겠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얘기했어. 숙제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화학 같은 경우는 새로 추가 숙제는 없을 거예요. 그냥 지금 여기까지 나머지 잘 마무리 해와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 좀 기출픽 책 좀 준비해 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출픽을 산 사람 이미 샀다. 생각보다 별로 없네. 아무튼 기출픽까지는 사주시고. 오히려 수특 이런 책들은 살려면 사도 되는데 그냥 제가 뽑아드려도 상관없긴 하거든요. 근데 기출픽은 안 돼서.